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부자 감세철에 민생예산 확충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정연설 참석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 한담 자리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해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또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는지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위원장님. 자, 어제 한담회 분위기가 먼저 궁금한데 김진표 의장이 그 날씨 얘기하면서 여의도 날씨 정말 더 싸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담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할 수 있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야당도 안 들어왔고요. 예. 뭐 근데 일단 뭐 제가 좀 그 사과 요구와 네. 반드시 지적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좀 했고 뭐 잠시 얼어붙는 듯 했는데. 대통령께서 얼어붙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근데 뭐 굉장히 제가 날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예. 한담에 참석한 유일한 야당 대표로서 또 정의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한담장에 오면서 편하셨냐? 이게 로텐더홀에서 그 민주당 모습 그 얘기를 하셨던 겁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네. 지금 협치의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 정부 첫 시정 연설에 제1야당이 보이콧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 예. 당연히 불편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시방석이어야 하는 거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의 이 시정연설 보이콧 이것을 옹호하거나 맞다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거죠. 정의당 입장에서는. 예, 되돌릴 여지 없이 네. 틀어진 지금 여야 대치 상황에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정의당은 싸워도 국회 안에서 대안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보고요. 네. 지금 윤 정부의 마이웨이 국정에 브레이크를 걸 세력이 야당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장외로 나가는 건 말고 오히려 장외로 나가는 걸 뭐 또 바라는 바도 있을 텐데 네. 정치 중단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야당에 씌우고 또 국정 무능을 가릴 그런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는 결국 야당으로는 정의당이 유일하게 참석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 국정 파트너로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랬으면 사과를 하셨어야죠.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 사과 안 하셨습니까? 뭐 귀뜸이라도 것. 하신 적이 없습니까? 사과를 하지 않고 사과할 일이 없다.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아하. 사과할 일이 없다.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집입니다. 사실 이 전국에 얼음 같은 경색 전국을 풀 수 있는 키를 쥔 분은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국익 운운하면서 사과를 거부한 거는 이건 국회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시정연설에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협치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협력이나 협조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 겁니까? 사실 정부 출범 후에 여야 대표와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여러 차례 했어요. 네. 근데 기회는 사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형식에서나 명분에서나 해외 순방 마친 뒤에 여야 대표한테 보고하는 자리를 갖는 게 가장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것조차도 안 한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대체 그 국회와 일할 생각이 있는 건지 협치가 아니라 협력 협조? 이것은 뭐 하위 파트너를 대하는 듯한 표현이어서 이 부분도 대단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정의당이 요구하는 그 사과가 뭐 XX 발언 뭐 이런 것들 사과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과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과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외교 참사에서 비롯된 부분이 우선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네. 알겠습니다. 첫 예산안을 이제 들으셨을 건데 이렇게 평가도 한번 궁금합니다. 약자 복지 민생 예산을 강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 잠깐 유치한데 점수를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정의당 입장에서? 이게 약자 복지가 아니라
강자 퍼주기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 부자감세라는 그 손편말도 들고 갔는데요. 네. 이건 민생 예산을 직접 깎은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다니 사실 점수를 줄 수도 없습니다. 예? 아예 줄 수 점수를 없다고요? 줄 수도 없습니다. 네. 아하. 자, 그러면 이제 확장보다는 긴축으로 가겠다. 뭐 이 얘기를 하던데 나라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긴축으로 간다는 거? 아니 긴축이 필요하면서 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들었는데 여기에 부자 감세는 왜 하는 겁니까?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경기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네. 부자 대기업에 5년간 60조를 감세시켜줬어요. 60조요. 이뿐이 아닙니다. 네. 부동산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단숨에 60%로 깎았고요. 네. 지난 9월에는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해서 결국은 종부세를 가루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나라 재정, 서민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집부자 재정을 건전하게 만든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구체적으로 보면 뭐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을 했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최대 지급액 인상했다. 또 반지하 쪽방 거주자 예산안도 편성했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 아닌가요? 근데 그 말씀하신 부분들 비롯해서 네. 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 보호 두 개 중점 과제 예산이 각각 4.2조, 3.4조 증액했다고 하는데요. 금액 자체가 대부분이 예. 네, 기존 예산의 자연 증가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반지하 쪽방 예산은 예. 사실 이건 좀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기가 막히다고요? 예. 지역구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를 상향하기 위한 기본 정책이 뭡니까?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동결도 아니고 5.7조를 삭감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심 쓰듯 내놓는 약자 복지는 한마디로 눈속임 복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예산 심사를 할 건데 어떤 부분을 손볼 예정이고 정의당의 예산 심사 목표는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두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부자 감세를 복구하는 게 우선 필요한 부자 감세 조치. 복구. 예. 네, 몇 가지 짚는다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물량을 축소하면서 예. 민간 업자들에게 몰아주는 주택 공급은 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삭감된 5.7조도 복구해야 하고요. 예. 또 건강보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 연례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5조 부족하게 편성을 했어요. 예. 이 부분은 다시 복원해야 하고요. 또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2.7조 감액 이건 늘어나야 합니다. 아하.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그 위법적으로 설치된 경찰국 예산 경찰국 예산. 132억.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적할 거고요. 아하. 그래서 정의당은 정부의 생색내기 민생 예산을 되돌리고 특히 아주 노골적인 친시장, 친기업 예산 하나하나 따박따박 지적하고 바꿔낼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지하 카페라든지 노인 공공 일자리라든지 기초 노령연금 이런 얘기들을 확보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던데 혹시 민주당하고 뭐 맞으면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노인 일자리 기초 노령연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특히 노인 빈곤 관련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함께 공조할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되고요. 예. 재정 마련 대책부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공조하고 네.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정의당 SPC 산재 사망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던데요. 네. 또 최근에 또 사고가 또 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이런 사고가 반복이 되는 거죠? 일단 SPC의 경우에는 들여다보니까 5년 전 노동조합 설립을 기점으로 신고된 산재 건수가 무려 37배나 차이가 나요.
그나마 SPC 또 얼마 전에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예. 추락사한 삼성물산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에요. 하지만 가장 많은 산재가 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네. 50인 미만 사업장,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유예가 됐지 유예가 않습니까? 됐죠. 예. 예,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야말로 구멍이 뻥 뚫린 그물망입니다. 네. 이 부분이 제대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뭐 청문회 얘기도 하더라고요. SPC 회장. 네. 지금 정의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 국감에서 사실 SPC 허용인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네. SPL 사장이 출석시키기로 여야가 합의됐죠. 하지만 SPC 산재 사고가 평택 SPL 공장만의 문제가 아닌 건 네. 바로 며칠 있다 또 드러났잖아요. SPL과 찬이 두 곳이 네. 동일한 공정과 장시간 밤샘 노동에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는 게 확실시돼요. 이거는 그룹 전체를 따져봐야 할 상황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SPC 허영인 회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 18대 국회 때 한노위가 한진중공업 사태를 일으킨 그룹의 조양호 회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SPC 그룹 전체 청문회가 시급하다고 보고 제 제안에 민주당 간사님이나 우원식 의원님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수정 보완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좀 기업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좀 뭐 김문수 경사노위원장도 비슷한 메시지 같고요. 앞으로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PC 사태를 보고도 네. 과연 그런 주장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걱정하는 대통령 모습에 사실 노동자들은 삶의 의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강력한 산재 예방법이 돼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또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는 등의 완전한 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강화시킨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